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인간의 탐구 네 번째 강의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시장 경제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자유를 앞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자유는 왜 소중하고 시장 경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갖는 것인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왜 경제적 자유는 자주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1으로 시장 경제에서 자유란 무엇이고 왜 소중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제약, 속박으로 이게 없다는 걸 뜻하죠. 그런데 인간 또는 어떤 만물도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제약을 말하는 건 아니고 자유는 대부분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회 속에서 개인이 갖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문명을 무엇인가 보면 인간이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더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 가는 것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날개가 없는 우리는 뜨지 못하죠. 긴 시간을. 그런데 비행기라고 하는 기계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나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사실은 새처럼 날고 싶다는 게 고대 문헌이나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새보다 훨씬 빨리 나르게 됐죠. 이것은 중력의 제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문명의 기기 덕분입니다. 물론 비행기는 악력이나 이런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연의 법칙 속에 있지만 인간의 본원적인 신체적 관점에서부터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제 방송을 보신 여러분 어떤가요? 과거 같으면 제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어디 있듯이 보고 들으실 수 있죠. 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성을 통해서 나오는 음파의 전달 범위의 제약을 혁파하는 기기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의학 기술들인데 이것은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면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제약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운 공간을 계속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시장 경제에서 자유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강의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장 경제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선호들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서로 각자 다른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다. 효용 함수는 그냥 선호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다른 주관적 가치를 갖고 있냐? 첫 번째는 선호도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재화라도 첫 번에 소비할 때하고 두 번째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다. 소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가정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인간은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분업을 하는 게 좋다. 고기 잘 잡는 사람은 고기를 잡고 사과를 잘 따는 원시는 사과를 따는 게 좋지. 고기 잡고 사과 따고 겸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전문화하는 게 서로한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인간이 처해져 있는 환경, 또 인간이 태어난 모습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고요. 또 하나의 가정은 이제 그런 자원의 제약하에서 우리는 최대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거래가 자유로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선호도가 자유로운 거 여러분 어떤 거 있나요? 저는 젊은이들 용어 중에 재미있는 용어가 찍먹이냐, 또 뭐라 그러죠? 부먹이냐 그런 거 있죠. 탕수육에 찍어 먹는 게 좋으냐, 부어 먹는 게 좋으냐. 우리만 그럴까요? 서양 사람들도 찍먹, 부먹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KFC 같은 데 가서 이 치킨을 사시면요, 소스를 이렇게 주는데, 서양 사람들도 찍어 먹는 사람하고 부어서 먹는 사람들이 나눠져서, 야, 찍어 먹는 사람은 영어로 디퍼라고 그러고, 부어 먹는 사람은 포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찍먹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부먹을 강요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찍어 먹어야 같은 걸 소비하면서 더 맛있게 느끼겠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이거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행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효용체감의 보충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고 맥주나 콜라 한 잔 첫 잔 들이킬 때하고 두 번째 잔 마실 때 어떠신가요? 행복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술을 먹는데 맥주 1000병으로부터는 우리가 100이라는 만족감을 얻고요. 한 병 다 마시고 두 병째 마실 때는 맥주에서 오는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때는 60으로 뚝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맥주 2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가 맥주를 2병 먹으면 첫 번째 병에서 100, 두 번째 병에서는 60만큼의 만족이 오니까 합쳐서 160이 오는데, 또 다른 친구는 소주만 2병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도 똑같다고 칩시다. 두 사람 다 똑같아서 첫 병에서는 100, 두 번째 병에서는 60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맥주 2병 먹고 친구는 소주를 2병 먹으면 160의 효용인데, 한 개씩을 맞바꾸면 소주도 첫 병이고 맥주도 첫 병이니까 각각 100백이 오니까 200만큼 행복을 느끼겠죠. 그러면 이집 쪽 다른 친구도 소주 2병 먹는 게 아니라 맥주로 입가심하고 소주로 세게도 같이 먹으면 각각의 100백이 되니까 200이 되니까 거래를 서로 교환을 했다는 것 때문에 160의 행복을 얻었던 거에서 200의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용이 40 늘어난 겁니다. 만족도가 40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거래는 제가 맥주만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맥주하고 소주를 먹게 함으로써 선택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효용이 높아진 거죠.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하지 않는 소비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애들 밤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런 거 과외시키는 거 정말 싫은데 사회가 다 시키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나서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을 때 행복한데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로 가면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행복한 이유는 선호도대로 원하는 거를 소비할 수 있을 것. 또 그리고 거래를 하면 행복도가 높아지니까 거래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유. 이것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서는 경제학에서는 자유가, 이 두 개의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업, 영어로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는 거는 딴 말로 얘기하면 자연이 우리한테 준 다양성, 개인이나 환경의 다양성에 대한 의식적인 대응, 그걸로 의식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는 분업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물들이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분업의 결과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지역적으로 산업이 다양하고 차별적으로 생성이 되죠. 강원도는 당연히 석탄, 시멘트 생산을 많이 하거나 산나물을 많이 뜯지만 제주도는 해산물을 많이 잡고, 해산물을 많이 잡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해녀들은 또 물속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능력도 차이고, 이런 환경 차이와 타고난 차이들이 결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업은 우리가 원초적인 차이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되면 농사를 점점 잘하게 되고, 어부가 되면 어업을 점점 잘하니까 어부와 농부의 차이가 커지죠. 저는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책을 읽다 보니까 아마 저하고 다른 젊은 친구들이나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 비해서 제가
책을 읽는 속도도 더 빨리고 강의 준비하는 속도도 훨씬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이런 게 적성에 맞아서 교수가 됐고 사업에 재주가 있어서 사업하는 내 친구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었지만 20, 30년 지나고 나면 강의하는 제 차이하고 사람들하고 접대하고 사업을 하는 제 친구하고의 격차는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업은 차이를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불평등이라고 이니퀄리티를 번역을 말하는데 불평등이 강화됐다고 보셔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일이 세분화되거든요. 일을 세분화해야만이 기계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는 결국은 분업의 그 결과다.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화가 되고 기계화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분업한 결과, 저는 지식을 생산하고 어떤 분은 식량을 생산하고 어떤 분은 옷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풍부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분업과 협업을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분업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죠. 저는 지식밖에 생산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생성한 옷, 에너지, 식량은 다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그 에너지를 더 잘 생산하고 옷을 생산하는데 경영 지식이 필요한 분은 제 지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업은 필요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게 되고, 거래는 자유로워야 많이 일어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시장 경제가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자연과 태어난 게 훨씬 다양하고 불평등하게 태어났는데, 협업을 하고 나니까 서로 교환을 하고 났더니 A는 B 때문에 더 시간을 절약하고도 풍부한 식량이 갖고, B는 A 때문에 또 다양한 식량을 얻고 다양한 재화를 얻으면서 시간을 절약하니까 사실은 거래 결과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재료를 써서 인풋이라고 그러죠. 생산을 많이 하면 아웃풋이라는 게 결과물이 있죠. 그래서 같은 재료를 쓰고 생산물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생산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밑에 재료를 조금 쓰면, 원료를 조금 쓰면 그건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죠. 거래를 통해서 사회는 더 생산적이 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거래 상대자인 구성원들은 다 더 행복해지는데 왜 시장경에서 자유가 논란이 되냐? 이거 좋으면 무조건 무조건 자유를 다 옹호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논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경제를 가만히 보면 시장경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이제 또는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고 하나는 경쟁입니다. 이게 같은 원료를 쓰고 재료를 쓰고 시간을 투입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확대, 이게 경제성장의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성장이 하는 게 아니고, 경제성장의 근본 원인은 자원을 갖다 쓰면서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되냐. 이게 우리가 보통 잠재성장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얼마를 투자하고 노동력을 얼마 쓰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얼마나 생산을 늘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다른 말은 혁신이라는 거죠. 낚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물을 써야 만들어야 되고, 손글씨를 쓰는 사람이 타자기를 쓰고, 타자기를 쓰는 사람이 워드 프로세스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혁신인데 결국은 생산 능력의 확대를 가져오는 거고, 거래는 그 교환을 통해서 나의 만족도를 더 많이 높이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엔진이 같이 작동되는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엔진에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쟁이 괴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는 영어로 프리덤
또는 리버티라고 쓰는데, 이 사회적인 자유, 이 사회적인 속에서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제도화된 자유를 얘기할 때는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우리말로는 두 개가 같은 자유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에서는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회적 계약의 관계에서 딱 보면, 이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건 계약적 사회에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뭐냐면, 경제적 자유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사회적인 협력을 하고, 그렇지만 폭군, 영주를 섬기고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옛날처럼 강제 노역이나 공물을 바치지 않을 자유, 이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 서로 간에 의존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면은 많은 물질적인 소비를 못하고 힘겹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자연인 그러면 정말 자연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도 간접적으로 사회가 생산한 많은 걸 쓰죠. 하다못해 뭐 솥도 쓰고 낫도 쓰고 톱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 지금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에서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 때문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한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 의존할 뿐이지, 일반적인 수탈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렵다.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셀프 인트레스트, 자기 이해 추구,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영어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데,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이유는, 물건을 팔 때 사는 고객을 섬기는 이유는 사는 사람을 걱정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거래가 되려면 상대방이 행복해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 자유를 얘기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개인은 사유재산과 시장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자유로운 거래를 해야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로서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찍먹이 좋은 사람은 찍어서 먹으면 되고요. 부먹이 좋은 사람은 부어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하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진 주에서 집을 사면 나중에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다른 사람들의 소비 또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고, 정보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이 움직이는가를 끊임없이 의식을 하게 돼서,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시장 정보만 정확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싫은데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 그 개인의 선택이 자유로워야 되고요. 이게 이제 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지를 경제학적으로 본 이유입니다.